저희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또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학교를 이승만 아카데미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과 똑같이 그분도 공적이 있고 또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공적은 다 묻히고 또 과거만 부각되거나 또 역사가 약간 왜곡돼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또 왜곡이 많이 됐어요.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 계신 우리 학생들 또 저도 옛날에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여기 사시는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뭘 하셨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탄생이 됐는지 그런 역사를 알아서 우리 그 자라나는 세대들도 또 올바른 역사 가운데 이곳에서 정말 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윤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University of San Diego에서 공대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한인 여기 살고 계신 우리 교포님들도 그 중에서 또 역사를 강의하시고 또 역사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 또 그 중에서도 이승만을 전공하신 분들도 저보다 더 훌륭하실 테니까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안녕하세요. 오늘 부족하지만 사회를 맡은 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이승만 아카데미 개원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물도 드시고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순서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앙상블 너무 아름다운 앙상블을 연주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승만 아카데미는 사실 LA든지 오시든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시고 준비하신 우리 이사장님 이호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요. 김영근 교수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 두 분을 도와서 이승만 아카데미를 이끌어갈 최윤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분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복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지 마시고요. 다음 순서로 애국가와 성조가를 부르는 합창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국가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계획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신종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획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맑은 하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햇빛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여전히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우상주의에 우리 모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선진국가로 세운 초대 이승만 대통령 학교 개원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비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겸손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황된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외형에 가식된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 그 믿음의 정신이 애국 애족의 정신을 만들어간 같이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의 거짓과 가짜와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애국하고 애족하는 백성을 사랑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믿음과 정신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년의 역사 속에 광야의 들초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밟히고 죽었던 그 위기 속에서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제 우뚝 세워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와 바알의 신 물질 하나님 앞을 대신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오늘 예배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정환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사랑하는 찐 애국 보수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한다고 서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또 저희 이 개원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VIP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뒤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제가 런치도 먹어야 하니까 축사는 딱 2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첫 번째로 축사해 주실 분은 저희 OC 한인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15대 16대 대통령이셨고 이곳에서 저희 이승만 아카데미를 위해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우리 고문님이신 조은규 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이 며칠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승만 박사의 생신 151주년을 기념하는 잔칫날이며 이승만 학교의 개원식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울림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저보고 역대 한국의 대통령 중에 누구를 제일 위대하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걸로 알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마 한국사에서는 자주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인기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승만 박사께서는 잘하면 5등, 그렇다면 6등, 최근에는 거기서 더 밀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누가 1등 하는 줄 아세요? 누가 3등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갱이라고 주저없이 칭하는 노무현이, 김대중이,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이 1등, 3등, 5등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생활에 정신 팔려서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의 업적을 홍보하지 않고 그분을 비방하는 공산 세력과 맞싸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제가 왜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지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할 얘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줘도 다 못합니다만 뭐 2부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7분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말 자랑스럽게서 지구상에서 우뚝 선 나라입니다. 광복 5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고 나아가서 경제 10대 강국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원인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애국적입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도 얘기하겠지만 그 능력을 뒷받침해주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든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도란 건 어떤 것이냐? 이승만 박사께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는 불행하게도 공산 세력이 압도적이었었어요. 국민의 3분의 2가 공산 세력에 동조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주의야말로 백해무익한 이념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백해무익한 이념. 개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이념. 그래서 그분은 홀로 자유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싸우셨어요.
남한 단독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하시는 투쟁에 앞장서서 건국하셨어요. 그 건국을 통해서 뭘 그분이 하셨냐? 그분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긍심을 갖게 했어요. 모순으로 살던 국민에게 주인 노릇을 하라고 정치에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주었어요. 우리 주체를 알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멸공의 기치를 들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해방됐을 때는 문맹률이 90%였었어요. 그분의 집권 13년 동안 문맹률을 20% 낮췄어요.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일할 일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의무교육, 교육의 대중화를 이루었어요. 교육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못됐어요. 두 번째로 농지개혁을 하셨어요. 농지개혁. 우리는 소작인이었었어요. 그러나 지주들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모든 농사 집 갖다 분에 놀아주셨어요. 자영농을 갖게 하면서 산업의 기틀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만드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6.25를 겪으면서 휴전에 응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분은 미국을 붙잡고 한미동맹 체결을 하셨어요. 한미동맹 체결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 위험한 나라에 왜 투자합니까? 언제 북한이 공산화 시킬 그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한미동맹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됐고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자기 능력을,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됐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가 보장됐고 그래서 외국의 투자가 들어왔고 이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우린 모르고 있어요. 이걸 다 잊었어요. 잊었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없어요. 우리 국민은.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에나파 조용한 평화로운 도시에 이승만 아카데미가 개원하게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승만 아카데미는 앞으로 전국의 방방곡곡에 들어서야 될 겁니다. 미국에도 도처에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교회를 통하든 또한 교육기관을 통하든 이승만 아카데미가 개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생애, 업적, 정신 많은 사람이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깨닫고 이승만 박사를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시 세워놔야 됩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계십니다.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도시마다 그분 이름 따고 거리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승만 동상마저 허물어뜨렸어요. 이건 뭐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대항을 못했어요. 오늘부터는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국은 물론 한국 방방곡곡에 이승만 아카데미가 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승만의 업적을 가르치고 이승만의 위대함을 가르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분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 개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우호 목사님, 김영군 교수님, 최윤 보좌관님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하려면 이렇게 길어졌는데 다음 분들 위해서 제가 물러날게요. 하여튼
제 소원은 제 죽기 전에 부에나 파게만 이승만 아카데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도처에 이승만 아카데미가 개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조홍규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레인 빅토리아라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신 여러 백그라운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는지를 정말 몸으로 목격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축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씨 한인회 회장이신 조봉남 한인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조봉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참 평소 존경하던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런 날이 또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 이우호 목사님한테 감사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홍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배움의 터전인 이승만 아카데미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왕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고종 황제로부터 탄압을 받아 한성 감옥에 투옥되신 일도 있으십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앞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우셨고 뒤에서는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셨고 대한민국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분의 신념과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유의 가치를 계승하는 신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차세대들은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을 배워서 한인 미국 대통령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인회 또한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할 것이며 우리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카데미의 개설을 축하드리고 발전해서 우리 이호우 목사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 협력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봉남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리안 시니어 어소시에이션의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광세 노예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 목사님과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개원식을 함께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고 자유된 대한민국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이승만 아카데미의 문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초를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자유국가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결단과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하고 배우지 않으면 점점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 아카데미의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출범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애국집회 일환으로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신 이호 목사님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승만 아카데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자유와 책임 그리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개원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승만 아카데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만 기념재단 오렌지 카운티에 이번에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되신 조선환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참 애국 시민 어르신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오렌지 카운티가 어제 그저께 이승만 대통령 151회 생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후세들에게 이승만 정신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이우호 목사님께서 오늘 이승만 아카데미를 개강하신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바라던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구나.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가 되면은 더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지회에서는 열심히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모쪼록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투철한 애국 애족의 애국심과 또 그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 그리고 뛰어난 그 국제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의 그 공적을 이 학교에서 우리 후세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초대 대통령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좌파 정권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 다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이우호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쪼록 계획하신 대로 미국의 50개 주 방방곡곡에 이 귀한 스쿨의 브랜치가 다 널리 퍼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축사인데요. 한국의 이승만 기념재단의 학예연구실장으로 계시는 김정민 박사님의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학예연구실장 김정민입니다. 이승만 아카데미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아카데미 설립을 주도해 주신 이우호 목사님과 아카데미를 책임져 주실 김윤근 원장님, 교육을 도맡아 주실 최윤 부원장님께 멀리서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세워질 이승만 아카데미가 이승만 정신과 업적을 후대에 바르게 가르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교육의 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순서를 놓쳤습니다. 이승만 기념재단 LA 지부의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효환 회장님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LA 회장을 맡고 있는 박효환입니다. 참 지난 그 이틀 전에 3월 26일 날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생 151주년 그 행사가 마친 지가 이제 이틀 됐는데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아카데미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관계자 여러분 또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한 분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저희도 사실 151주년에 첫 번째 이승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첫 번째 장학생들을 지난 이틀 전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보니까 23명이 이제 학생들이 응모를 했는데 아주 다 훌륭해요. 전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전원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하면서 이번에는 2,000불씩 5명만 주고 내년엔 10명, 그 다음에 또 15명 수준이 늘려가자 하는 그런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5명만 줬지만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의 뜻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특별히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 아카데미 그 교육을 시작했던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인이 250만 넘는다고 그러는데 LA 남가주만 해도 100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실 부엔나팍이 우리 남가주 전체라는 조그만 도시였거든요. 제가 세르토스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부엔나팍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전이 세르토스보다 더 많이 했고 아주 참 크게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승만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지난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그분은 아무랬던 시절에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곳 이승만 학교를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미주 한인 사회는 물론 고국인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아카데미 개교를 축하드리며 또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우리 지역의 리더가 되셔서 각 지역을 섬기고 계신 분들의 귀한 축사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특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I, whose voice you hear, have long been a man of peace, but I glory in this war. For this is a people's war, and the freedom of all mankind is its object. The hated Jap has come among you with honeyed words and false smiles. He tells you first, if Jap win the war, all the people of the Orient will gain their freedom. The Jap lies, and I will prove it. INS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에 종사했던 곳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For all the Korean people I want, and especially soldiers, sailors, and airmen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o are fighting so bravely in Korea. They are far from home, but they fight for liberty, not just our liberty, but the liberty of every decent man and woman in the world. 2월 29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도쿄에서 온 천치 장군 그리고 주한미 대사 우초를 만난다. (2월 30일) 미국은 지상군 참전을 결정했다. But with your help, we will conquer. We will drive them out of our fair fields and beloved city. I speak for every Korean when I stand across the seas, our thanks, our burning gratitude, and the religious sense of thanksgiving that a miracle has happened, that all free men now know and believe that liberty is indivisible. You have just heard President Syngman Rhee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이번 시간은 저희 이승만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저희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해 주실 김용국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는 김윤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유니버스 샌디에고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공대 교수입니다.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요. 말을 좀 빨리 해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낮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요. 미국에 사시는 그 한인 역사 교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님을 연구하신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분이 제 눈에는 안 띄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을 전공도 안 한 제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책도 하나 썼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역사적인 평가나 학문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사실은 사실 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 잘하신 것도 있고요.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분이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들과 같이. 그래서 다 공과가 있습니다. 공적과 과오가요. 근데 너무 그런 거를 모르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못해요. 그거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 출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를 하셨어요. 적과 싸울 때 어떤 그 군대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외교적인 노선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강좌는요, 짧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역사적 사실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양이 많은데 일단 역사적인 사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 미국에서 제가 교수로 한 22년 정도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질문 한번 좀 해볼게요. 공적과 과오는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강좌가 돼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요. 또 역사적인 외국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당연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게 없고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고요. 부정선거를 일으키신 분은 그 밑에 이기붕 부통령과 이제
내무부 장관이 하셨죠. 어쨌든 왜 옛날 사람 이승만을 알아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그분의 생애가요 사실 거의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사실 배우려면 옛날에 있던 그런 고구려 뭐 조선시대 말고요. 그 이후에 근대 해방 전후부터 이제 6.25 전쟁 통해서 거기까지 알려면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빼고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또 탄생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제 자료 조사하고 책도 쓰면서 배우게 된 사실은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게 탄생된 게 얼마나 어렵게 탄생된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탄생된 그 역사를 모르면요, 그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그 애가 정말 어렵게 태어나고 병 상태에서 태어나고 주위에 있는 친척 또 이웃들이 걔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사실을 알면요 걔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는지 정말 벼랑 끝에 정말 며칠 상관으로 정말 밑으로웠어요. 이거를 알려면은 옛날 사람 이승만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이제 죄수곡을 읽고 계신데 첫째 줄로 되어 있는 거는 무기징역 수를 말하는 거고 자세히 보면 옆에 나중에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분이 살짝 미소를 띄고 있는 걸 제가 눈에 발견했어요. 이분이 왜 그랬는지를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요 정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역사는 사실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이공계 쪽이니까 이런 역사 같은 거 옛날 얘기 왜 공부하냐. 전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국사, 두 번째가 세계사였거든요. 왜 그런 걸 외우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선생님들이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요새 많이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됐는데 과거의 데이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알면요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또 미래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하시는 그 AI는요 완전히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니까 뭐 알 필요는 뭐 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알면은요 그 과거의 역사는 현재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6.25 전쟁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정치를 나는 정치 골치 아파 다 그 사기꾼 같고 다 거짓말 많이 해서 관심 없어. 저도 그랬는데요. 그 정치를 모르게 되면요, 그 결국은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못하고 그 리더를 잘못 뽑게 됩니다. 보통 30% 우파, 30% 좌파, 40% 중간.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 같아 이거 찍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공부도 하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 뽑으면 국력이 쇠퇴합니다. 그 세계 역사에 결국 많이 나오죠. 사람 한 말 잘못 뽑고 정치 잘못해서 망하게 간 나라가 많죠. 국가가 패망됩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제로부터 독립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독립운동을 안 한 걸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그냥 사셨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 다 뭐 미국에서 저기 하와이에서 좀 노시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해방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뭐 막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누구시죠? 조지 워싱턴. 영어로는 조지 워싱턴 이렇게 씁니다. 이분이 이제 독립전쟁을 이루었던 군인 출신이죠. 그 다음에 1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 8년 재임하셨고 1달러 집회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25센트 동전에 나온 인물도 조지 워싱턴. 이분은 누구죠? 이승만. 90세 사셨어요. 꽤 장수를 하셨는데 자, 영어 퀴즈 나갑니다. 승만 리, 승만 리, 시근만 리, 싱그만 리. 어떤 게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로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 중에 어떤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영어 이름이 쫙 나오면서 첫 번째 승만 리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방송의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답은 넘버 4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자, 3년 연임했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죠. 1000환, 500환, 100환, 10환 집회에 나온 인물은 누구죠? 이승만. 100환 동전에도 이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긴 했나? 이제 이런 걸 몇 년이나 했나? 뭐 잠깐 하시다가 뭐 이렇게 오셨나?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1919년에 한인들을 모아서 우리 여기 지금 한인 대회 하듯이 이분이 이제 유학생들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미팅 이런 거 하고 가두 행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외치셨던 분이고요. 1940년대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워싱턴 DC 정계로 오셔서 이제 구미위원회 또 한미재단 이분이 이걸 만드셔서 뒤에 보면은 태극기하고 성적이 보이죠.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당시에도 당연히 초강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제확정 시절부터 광복까지 한 50년 정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외교 독립 운동의 업적을 기려서 참 황당하죠. 2024년에 비로소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겁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식민지를 저희 지배해서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는데 대한제국을.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임시정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몇 개 있었죠? 무려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굵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게 주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세요. 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했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이전에 2월 달에 그 일본에서 유학생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시위를 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거. 그걸 사실 격려하신 분이 그거를 해라고 명령하고 격려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3.1운동으로 번졌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이후에 다 이런 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령, 이쪽은 이제 나중에 좀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게 생겼죠. 상해 임시정부 설립일을 잘 보세요. 1919년 4월 11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추대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맡기셨냐면 국무경, 뭐 이 당시에는 뭐 제일 높은 거였나봐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일 높은 거 국무총리, 집정관 총재 다 이런 자리를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님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미국에 계셨거든요. 보통 이건 제가 아직 조사를 덜 해봤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미리 하고 나중에 연락하시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들. 그래서 이게 통합돼가지고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노령 대한국민회 아니고요, 상해 임시정부 아니고요, 한성정부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 위치를 상하이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임시정부를 만들려면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승만 대통령을 며칠 전에 이제 추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44세 때 일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좀 저기 상해로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걸 촉구하는 청원을 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오시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워싱턴 DC에 발송을 했나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신 거죠. 내가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워싱턴 등지에서 언론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과 출판, 그 외교로 이제 한국 독립을 호소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그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하와이에 도착해서 좀 계시다가 하와이 연말에 20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게 됐는데 이제 뭐 뱃삭도 없고, 그다음 이 당시에 일본에서 뭐 체포령이나 현상금 걸고 하는 거 그런 게 막 다 돼 있어가지고 이분이 뭐 정식적으로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미국 사람 친구 중에 한 분이 장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힌트를 주셔서 그 네덜란드 그 배가 있는데 상선인데 거기 중국인들 시체를 운반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시체 운반선을 타서 그 20일 동안 거기에 계시면서 미리국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그 중국 복장을 하고 이제 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환영회를 받았죠. 이 당시에 그 경호 담당자가 김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초기에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20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졸업하셨는데요.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독립협회가 서울 시내 종로 같은 데서 이제 만민 공동회라는 그 행사 길거리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청년 연사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독립협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재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승만 학생이 서재필 그 박사님한테 많이 배웠죠. 그 배제학당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들이 많이 러시아 뭐 그런 세력들이 청나라 막 다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권 침탈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너무 이제 무기력하고 이제 무능력하다 보니까 고종께서는 좀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독립협회 박용호 일파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단지를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가담했다고 해서 이제 한성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셨죠. 한성 감옥은 뭐 사람들이 또 서대문 감옥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나중에 뭐 협회하게 되긴 했지만 여기 이제 그 어떤 면회자가 와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이제 이상재 선생님도 여기 계시죠. 동그라미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을 했는데 5년 7개월 동안 그 투옥을 당하셨죠. 5년 7개월 동안. 근데 이제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고종의 측근이었던 민영환 그분의 이제 서신을 가지고 밀사로 이제 도미를 하게 됩니다. 도미를 한 이유는 이제 독립에 대한 미국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또 편지 써주죠.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참 드라마틱한 게 되게 많습니다. 30세 이제 29에 가셔서 이제 30세에서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마운트 러시모. 대통령이 4명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잘하신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누구죠?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는 더 모르는 사람 티오도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번째는 아시는 에이브러함 링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30세에 1905년도 8월 4일 날에 대통령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예? 루즈벨트겠죠, 그죠? 나이상이라고 보면. 티오도르 루즈벨트, 테디 루즈벨트라는 애칭도 갖고 계셨는데 8년 임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30세에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베이지학당에서 영어 좀 배우시고 또 감옥에서 5년 7개월 영어 공부하시고 영어 성경 읽으시고 영어 사전도 만드시고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약관의 30세에 이제 대통령을 만나요. 이 대통령을 만나게 된 이 스토리나 그런 것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대통령을 만난 이유 한번 찾아볼게요. 외교관의 모습으로 30대 이제 외교관 어떤 정장을 하고 만나러 갔죠. 여기 윤병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배제학당에서 같이 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이분은 미리 먼저 미국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왜냐하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배제학당 아시겠지만 뭐 아펜젤러가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하와이 등지에서 오셔서 정말 애국자시고 또 이승만을 굉장히 도와주신 분이고 또 한인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정말 멋있는 그런 애국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분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이분이 이제 훈장도 받으셨죠. 나중에 대한민국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만났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여기 증거 있죠.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근데 이제 호소는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스머스 강화 조약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미 미국은 일본과 다 미리 얘기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지배권은 일본, 필리핀의 지배권은 미국, 러일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전시켜, 강화조약이란 말은 평화조약이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진 거죠. 그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루즈벨트 대통령님은 이 다음 해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로서는 참 비극적인 사태죠. 포스모스 강화조약이 발표되기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죠? 8월 15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참 애국자시고요. 아까 말한 상해 임시정부 기념일은 아까 4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그 많은 그 7개 임시정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이승만 대통령님은 그 임시정부를 그 국제사회에 승인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가서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아이들 어디서 그래? 너네 뭐 나라도 없는데 왜 참석해? 다 퇴짜 맞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워싱턴 연가를 움직이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영토의 실효적 지배, 이게 정부가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외교죠. 독립된 주권 행사를 못하죠. 그래서 이건 건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이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건국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고 건국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여기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취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미군 철수를 하게 돼서 1년이 못 돼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너희 떠나면 바로 온다. 전쟁 난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국 전쟁 당시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 당시? 75세였는데요. 이 당시 남자 평균 수명이 43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고령이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벌써 27분이 지났는데 빨리 끝낼게요. 77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52년도 당시니까 이게 또 전쟁 당시죠. 그래서 이제 수도가 부산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개헌이라는 걸 했는데 발췌 개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그래서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에서 간선제 하다가 직선제로 바꿨죠. 5월 30일 투표했는데 이때 그 2대 그 총선 이후에 무소속하고 야당이 당선이 됐어요. 정당이 무려 3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의 그 직선 간선제를 통해서 재선된다는 게 되게 불투명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일을 발생했냐면 이제 개헌령을 선포하시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 해당되는 건데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났죠. 의원들을 검거하고 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비민주적인 어떤 수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일이 있었죠.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을 알고 이제 반복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나중에 또 할게 15일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왜 강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지 잘 이유를 잘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은 그냥 막 고개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사회를 맡으면서 전국에 10분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웨스트 palm비치에 우리 노지현 선생님이십니다. 노지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역시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데일 에어리아에 거기에 미세스 오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하와이의 허상기 교수님을 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영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워싱턴 DC의 금병달 목사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영입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폴 김 목사님을 저희 교장 선생님으로 영입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 석시몬 목사님이십니다. 메릴랜드 정우영 목사님을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버지니아 우리 마영의 우리 박사님을 또 교장 선생님으로 인준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 우리 준비됐나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는 우리 김윤건 교수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하고, 우리 LA는 우리 그래서 우리 조 의원님, 우리 명예이사장님, 우리 조 의원님 나오셔서 이거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윤건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오셔서 윤초의 여기 이거 읽어야 되나? 알고 있잖아.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여기 여러 가지 정말 봤어요. 우리 저기 오렌지 카운티 회장님, 저기 LA 회장님 같이 좀 나오시죠. 예. 우리 이승만 우리 앞으로 튼튼한 우리 회장님 되시는데 회장님 같이 나오시죠. 조관 회장님. 네. 자, 찍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이승만 아카데미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기한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이승만 아카데미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는 귀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를 나라 밖에서 찾은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에 10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쿨 마스터 교장 선생님들을 세우시옵사오니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이 미국도 다시금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물리치고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 본래 목적으로 지역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도대체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째서 그 한문이나 알고 그 동양 철학 사상에 있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 나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서 독일에서 퓨리탄들이 독일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휴거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리포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그냥 13개의 주를 만들어갑니다. 13개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다 전부 다 교단별로 만들어가요. 교단별로. 그래서 매사추세츠 영국에서 왔으니까 너희는 퓨리탄데. 그 다음에 카네리카, 그 다음에 그 옆에 로드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는 거기 조그마한 데지만 거기는 뭐가 친교도 친미교가 와요. 이 친미교가 나중에 우리 그 편지를 써서 나중에 그 정교 분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13개주가 교단별로 써도 잘 아느냐?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뭉쳐 제1차 대륙회의를 해. 제2차 대륙회의를 해. 야 이거 말이야 우리 대표가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 대표를 만들어줘. 영국에서 너 그래 13개주 56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고 영국의 법을 따라갈 거냐 56명에 비해서 29명 목사님들 세미나리를 졸업한 신학자들이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서명하자. 56명 중에서 29명이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목사가 왜 정치를 안 해? 목사가 나라를 세웠다니까 이 위대한 미국을. 아멘?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건국되었어요. 그래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요? 공무원? 나 이거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국민을 하나님의 법대로 국민의 헌법에 따라서 성실히 서비스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게 바로 미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집에 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게 왜냐? 교육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적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적 사탄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뭡니까? 뭐가 제일 악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무식이 그것이 가장 큰 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무식한 걸 때려잡아야죠. 이승만 교육은 이 무식한 걸 때려잡는 거야. 그거 때려잡아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미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혹독한 겨울에 왔는데 반 이상이 10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죽어나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따라봅시다. 스칸토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인디언이 영어를 할 줄 알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이승만 학교에 이 학교의 개각을 축하하면서 바로 스칸토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이 목사 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성찰시켜서 보여주세요. 우리 조광수 회장님께서 축개관해가지고 이렇게 금용을 주셨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받아서 제가 꼭 해야 되는데 말하라고. 이거 너무 기뻐요 이거요. 예? 제가 힘들게 제가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부자라고 하는데 전 돈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사가지고 우리 잘 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1031이라는 게 있어요. 1031 이거를 팔면 반드시 이걸 사야 돼. 돈은 한 푼도 못 맞아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세워가지고 돈 남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지붕도 다 고치고 저거 한 2, 3만 불 다 들었어요. 지붕 고쳐야죠. 청소해야죠. 페인트 칠했죠. 전기 갈죠. 에어컨 지금 고장 나가지고 안 나와요. 어떻게 고친다고 고쳤는데 잘 안 나오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이 같이 협력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승만 학교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50개 지금 교장님들 생활하고 여기서 부흥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나라 밖에서 나라를 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서 미 국회를 장악하고 해서 우리가 야 한반도 통일해야 돼 찬성 해가지고 우리 상하원에서 통일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성 하겠습니다. 이 평생에 가는 길 한 다음에 우리 윤성원 목사님 증거로 이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대한민국에 잊혀져 가고 있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대한민국의 정신을 새롭게 깨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이승만 아카데미 개원식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영원토록